나 이제 못 참겠다. 엄마,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고? 500만 원 내고 가서 애만 보고 왔는데 왜 그러냐고 묻냐? 그게, 닥쳐. 이제 말 다 했으니까 나가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희들이 여기 들어온 이유 나 다 안다. 어머니가 외로우실까봐? 개소리 하지 마라. 전세금 빼서 비트코인 투자하려고 들어온 거 다 안다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7세 윤정숙 씨입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며 돌배기 손녀를 돌보던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숙 씨는 정말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함께 간 일본 온천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들 가족을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대체 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숙 씨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서울 강서구의 40평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3년 전 결혼해서 인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태어나기 몇 달 전 갑자기 아들 며느리가 정숙 씨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혼자 계시는데 저희가 들어가서 함께 살면 어떨까요? 어머니도 외로우시고 저희도 전세 걱정 없고 일석이조잖아요. 정숙 씨는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효도하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말이죠. 아들은 35세 회사원이었고 며느리는 32세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둘 다 맞벌이 부부였죠. 그래, 큰 집에서 혼자 사는 것도 적적하고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면 좋겠다. 정숙 씨는 이렇게 생각하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전세금 2억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정숙 씨와 남편이 마련해준 전세금이었는데 집을 빼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는 김에 전세금으로 코인 투자해서 대박 내보자. 어차피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나중에 상속받으면 되잖아. 아들 부부는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했던 것이죠. 엄마 집에 들어가는 김에 이 돈으로 투자해서 돈을 벌어보자. 정숙 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어차피 내 집 넓으니까 손녀도 태어났으니까 함께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잘 되면 더 좋을 수도 있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했기에 모른 척 아들 며느리를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씁쓸했어요. 효도한다고 들어온 게 아니라 돈 때문이었구나. 몇 개월 후 손녀 지민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며느리는 출산 휴가가 끝나자마자 3개월 만에 바로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아들도 평소처럼 회사를 다녔고요. 자연스럽게 정숙 씨가 신생아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일을 해야 하니까 잠깐만 도와주세요. 아들이 이렇게 말했지만 그 잠깐이 1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손녀가 신생아일 때는 2~3시간마다 깨서 젖병을 달라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밤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기저귀 갈고 트림시키고 재우고 이 모든 일을 67세의 정숙 씨가 혼자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퇴근하면 피곤하다며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도 야근이 많다며 육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잘해주시니까 지민이도 할머니를 더 좋아해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며 육아를 정숙 씨에게 떠넘겼습니다. 지민이가 6개월이 되자 이유식도 시작했는데 이것도 정숙 씨 몫이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이유식 만들고 먹이고 토하면 치우고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아들이 가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때문에 고생시켜드려 죄송해요.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정숙 씨는 괜찮다.
우리 손녀인데 뭐. 했지만 솔직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돌베기 아기를 하루 종일 돌보는 것은 정말 체력적으로 한계였어요. 그런데 더 힘든 건 고마워하는 말을 듣기가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 기저귀 떨어져 가는데 사오세요. 이유식 간은 짜면 안 돼요. 아예 간이 없이 해야 하는 거 알죠? 지민이가 밤에 많이 우는데 잘 달래주세요. 가르치는 듯한 말투와 명령조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지민이가 돌이 지나고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작년 가을 아들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여행 한번 가요. 엄마가 지민이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는데 일본 온천 여행이라도 가서 좀 쉬세요. 정숙 씨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효도하려고 하다니. 가족여행을 가자고? 정숙 씨는 정말 오랜만에 들뜬 마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여행 한 번 제대로 가보지 못했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시어머니 모시느라 늘 바빴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혼자 어디 갈 엄두도 내지 못했고요. 일본 온천이라 정말 좋겠다. 온천에서 여유롭게 쉬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정숙 씨는 벌써부터 기대가 되었습니다. 지민이도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니까 얼마나 신기할까. 그런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그런데 여행사에서 계산서가 왔을 때 아들이 난처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전체 비용이 500만 원이 나왔거든요. 일본 온천 리조트 3박 4일,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가족 3명에 정숙 씨까지 4명이니까 제법 큰 금액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오네. 아들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도 계산서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여행비가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네. 그 순간 정숙 씨는 눈치를 챘습니다. 아들 부부가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을 말이죠. 괜찮아. 내가 낼게. 정숙 씨가 이렇게 말하자 아들이 정말요 하면서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내주시면 정말 고맙죠. 며느리도 살짝 미안해하는 듯했지만 사양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깨서 500만 원을 냈습니다. 사실 정숙 씨에게도 큰 돈이었어요. 정숙 씨가 쓰는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첫 해외여행이니까 기꺼이 낼 수 있었습니다. 일본 온천 리조트 3박 4일. 정숙 씨는 정말 기대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여행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여행 준비를 했어요. 지민이 기저귀, 분유, 이유식, 장난감, 아기 용품들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자기 집만 챙겼지만 손주 육아를 거의 전담하고 있었으니 그런가 보다 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비행기에 탔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돌베기 지민이가 기압 변화 때문인지 이륙하자마자 계속 울어댔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쳐다볼 정도로 심하게 울었어요.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사뭇 황당했습니다. 어머니, 지민이 좀 달래주세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은 이어폰을 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가 지민이를 제일 잘 달래시니까요. 그러고선 잠을 자려고 안대까지 썼습니다. 정숙 씨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지민이가 계속 울고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기저귀도 갈고 젖병도 물리고 안아서 흔들어주고
좁은 비행기 좌석에서 67세 할머니가 돌베기 아기를 돌보는 모습을 다른 승객들이 안쓰럽게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혼자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젊은 사람들은 뭐 하고 있나요? 정숙 씨는 부끄러웠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이상하게 보였던 거죠. 결국 2시간 반 내내 정숙 씨 혼자서 아기를 돌봐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쯤 되어서야 지민이가 잠들었는데 정숙 씨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여행이 이렇게 시작되나? 정숙 씨는 벌써부터 불안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건 정숙 씨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캐리어만 끌고 편하게 걸어갔어요. 엄마, 지민이 좀 봐주세요. 저희는 택시 잡아야 해서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아들을 보며 정숙 씨는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했는데 방 배정을 받고는 정숙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 가족은 온천이 보이는 넓은 패밀리룸, 정숙 씨는 복도 끝 가장 작은 싱글룸이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는 그런 방이었어요. 방이 좀 이상하네? 정숙 씨가 이렇게 말하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민이가 밤에 울면 시끄러우니까 따로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어차피 지민이 돌봐주시려면 저희 방에 계실 시간이 많을 테니까요. 정숙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여행 와서도 애를 봐달라는 건가요? 저녁을 먹으면서 아들 가족이 내일 일정을 짰습니다. 엄마, 내일 우리는 후지산 구경 가고 온천 투어 하는데 지민이는 돌쟁이라 돌아다니기 힘들잖아요. 엄마가 호텔에서 봐주세요. 그럼 나는 언제 구경하니? 정숙 씨가 물어보자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여기 호텔에 키즈파크가 잘 되어 있대요. 어머니는 지민이랑 호텔 실내 키즈파크에서 놀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걷기도 힘드실 텐데 아기 돌보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정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 부부는 교묘하게 정숙 씨는 나이가 많아 걷기 힘들 테니 편하게 호텔에 계셔라. 엄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이끌어갔습니다. 첫날 밤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민이가 낯선 환경 때문인지 밤새 울어댔어요. 정숙 씨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며느리는 신나게 관광을 떠났고 정숙 씨는 호텔에 혼자 남아서 지민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지민이는 걸음마 단계라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호텔 복도에서 뛰어다니려고 하고 뭐든지 입에 넣으려고 하고 기저귀는 하루에 몇 번씩 갈아야 하는데 일본에서 기저귀 사는 것도 정숙 씨가 다 해야 했습니다. 일본어도 모르는데 혼자서 말이에요. 점심때가 되자 지민이가 배고파서 울기 시작했어요. 이유식을 챙겨왔지만 데울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부탁해서 겨우 데워서 먹였는데 지민이가 먹다가 다 뱉어버렸어요. 옷도 더럽히고 정숙 씨는 혼자서 아기 옷도 갈아입히고 손빨래도 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 가족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저녁에 돌아와서 보니까 쇼핑백을 잔뜩 들고 있었어요. 온천도 가고 맛집 투어도 하고 쇼핑도 하고 정말 즐거운 하루를 보낸 것 같았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카카오톡 프로필도 행복한 일본 여행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와 지민이는 사진에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날 저녁 아들 며느리가 아기를 보겠다며 온천을 다녀오라고 했는데 67세 할머니가 해외에서 혼자 온천에 가기도 어렵고 낯설어서 그 시간 동안 호텔 로비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왔습니다. 그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500만 원을 들여서 온 여행에서 집에서 하는 육아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집에서는 지민이가 익숙한 환경이라도 하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낯설어서 더 어려웠어요. 3일차 오전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지민이와 호텔 로비에서 놀고 있었는데 지민이가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아들 가족이 쇼핑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첫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어머니, 지민이 좀 제대로 봐주셨어야죠. 다칠 뻔했잖아요. 제대로 보라니요. 정숙 씨가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돌보고 있는데, 그리고 더 가관인 건 아들이 면세점 쇼핑백을 잔뜩 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샀어? 정숙 씨가 물어보자 아들이 답했습니다. 아, 가방이랑 시계. 이런 기회에 안 사면 언제 사겠어요. 500만 원 낸 사람은 정숙 씨인데 면세점에서 또 돈 쓰는 걸 보니까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정숙 씨가 지민이를 재우려고 아들 부부 방에 갔다가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여보, 정말 편하다. 어머니가 애 다 봐주시니까 우리는 완전 신혼여행 같잖아. 아들이 답했습니다. 그러게. 완전 꿀이네. 3일차 밤, 지민이가 겨우 잠들고 나서 정숙 씨는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뭐 하는 짓이지? 내 돈 내고 와서 애만 보고 있나? 그동안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남편 돌아가신 후 아들 가족을 위해서 집도 내어주고 24시간 육아도 하고 집안일도 다 하고 그런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날도 똑같았습니다. 아들 가족은 도쿄 시내 관광, 정숙 씨는 호텔에서 지민이 보기. 그런데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한국에 돌아온 다음 날 아들 가족이 여행 정리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지민이가 또 엄마한테 익숙해졌나 봐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한다고요. 며느리도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정말 좋은 여행이었어요. 다음에 또 가요. 그때 참았던 게 다 터졌습니다. 나 이제 못 참겠다. 엄마,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고? 500만 원 내고 가서 애만 보고 왔는데 왜 그러냐고 묻냐? 그게 닥쳐. 이제 말 다 했으니까 나가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들과 며느리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여기 들어온 이유 나 다 안다. 어머니가 외로우실까봐? 개소리 하지 마라. 전세금 빼서 비트코인 투자하려고 들어온 거 다 안다고. 며느리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래, 알면서도 참았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너희가 잘 되길 바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날 우습게 볼 줄은 몰랐다. 엄마, 저희가 언제? 내 돈 내고 간 여행에서 애만 보게 하고 너희들은 면세점에서 명품 쇼핑하고. 이게 정상이야? 더 웃긴 게 뭔지 아냐? 너희가 방에서 한 얘기 다 들었어. 뭐? 신혼여행 같아. 꿀이야. 이 배은망덕한 것들아. 정숙 씨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선택해라. 일주일 안에 나가든지 아니면 매월 월세 200만 원 내든지.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 2년 동안 참았는데 갑자기야? 너희들이 언제까지 내 집에서 무료로 살 줄 알았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아니까 나가라는 거야. 일주일 안에 안 나가면 이 집 당장 팔아버릴 거니까 알아서 나가. 그 다음 며칠 동안 아들이 계속 사과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지금까지 너희 때문에 내 인생이 없었어. 이제 내 인생 살겠다. 그럼 지민이는 어떻게 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너희 딸이잖아. 너희가 알아서 해. 며느리는 좀 다르더라고요. 사과는 하는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투덜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잠깐 화나서 그러신 거야. 속은 여리시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을 들은 정숙 씨는 더 확신했습니다. 나를 그동안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결국 한 달 후 아들 가족이 이사를 갔습니다. 급하게 월세방이라도 구하느라 난리도 아니었지만 정숙 씨 알 바가 아니었어요. 이사 가는 날 지민이가 정숙 씨한테 손을 뻗으면서 안기려는 게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애는 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아들 가족이 나간 후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좀 적적했지만 점점 자유로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밤에 깨서 젖병 탈 필요도 없고 며느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정숙 씨는 이제 진짜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가끔 연락해서 지민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그래? 보고 싶으면 너희가 여기로 와. 단 2시간만 놀고 가라.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경계선이 필요했어요. 지금 정숙 씨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도 떨고 영화도 보러 가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아들 부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투자했던 코인은 반토막이 났고 급하게 투룸 월세를 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민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지만 적응을 못해서 매일 울고 있다고 해요. 아들 며느리도 결코 예전처럼 맘 편하게 회사 생활만 할 순 없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들이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정숙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숙 씨는 이번 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이죠.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 자식들이 우리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정숙 씨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인생은 없고 손자 손녀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면서도 고마워하는 말 한마디 못 듣고 계신가요? 한 번쯤은 용기를 내보세요. 아니다. 라고 말할 용기를.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